비 오는 날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검은 우산들이 줄지어 장례식장을 나서는 모습이 거대한 그림자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영정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서 있었어요. 성호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사진을 말이죠. 눈물이 나와야 할 텐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안의 모든 것이 메말라버린 것 같았거든요. 장례식장 특유의 향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검게 젖은 흙 냄새가 바람에 섞여 왔어요. 빗소리는 마치 서글픈 합창곡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뒤섞여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왜 나를 두고 갔어요?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려는 말이었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찌르며 깊숙이 박혔고 호흡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성호와 결혼한 지 겨우 2년. 아직 신혼이라고 해도 될 만큼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성호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통사고라는 한순간의 일로 말이에요. 그날 이후 제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저만 혼자 그 자리에 남겨진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저는 그 빗 속에서 혼자였습니다. 잃어버린 봄. 성호를 처음 만난 것은 3년 전 봄이었습니다. 혹시 혼자 드세요? 함께 해도 될까요? 소심했던 저에게 먼저 다가와 준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과장이었지만 사적으로는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남자였어요. 1년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성호의 부모님도 제 부모님도 모두 우리를 축복해 주었고 저는 마침내 완전한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혼집은 성호가 마련해 준 아파트였어요.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아늑한 우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성호는 출근하기 전에 항상 제게 키스를 해주었고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정미야, 행복해. 너무 행복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성호는 아침 일찍 출근했고 저는 집에서 성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메뉴를 생각하며 마트에서 장을 보고 성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7시가 넘어도 성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정도였지만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회사 일로 바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8시, 9시.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때 벨이 울렸습니다. 혹시 정미 씨 되시나요? 경찰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남편분이. 그 이후의 말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었어요. 성호는 제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의사의 말도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성호는 마치 잠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성호야, 일어나. 집에 가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성호의 손을 잡고 중얼거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저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조문객들이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밤 빈소에서 혼자 성호를 지키며 앉아 있을 때 모든 것이 실감났습니다. 정말로 성호가 저를 두고 떠났구나.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구나. 그때서야 눈물이 나왔어요.
쏟아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성호야. 내가 더 잘해줄 걸 그랬어.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성호와 싸웠던 사소한 일들, 짜증냈던 순간들,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화장을 마치고 납골당으로 향하는 길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슬비였지만 점점 새져갔습니다. 마치 하늘도 함께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성호의 유골함을 납골당에 모시고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행복한 일상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성호의 빈자리, 성호의 물건들, 우리가 함께 했던 추억들. 모든 것이 저를 울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성호가 돌아올 것만 같았거든요. 열쇠 소리가 들릴 때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혹시나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정막뿐이었어요. 성호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유산 정리를 해야 합니다. 성호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남겨두었어요. 우리가 살던 아파트, 적지 않은 예금, 그리고 무엇보다 성호가 다니던 회사의 지분까지 말이에요. 남편분이 회사 지분을 20%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제 부인께서 그 지분을 상속받으시게 됩니다. 20%. 적지 않은 비중이었어요. 성호는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회사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이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회사 일을 전혀 모르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분간은 다른 임원들이 대신 관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되었어요. 첫 주주총회에 참석했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성호 대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제 모습이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어요. 고인이 된 이사님을 대신하여 부인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성호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회의가 끝난 후 한 임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부인, 힘드시겠지만 회사 일에 대해서는 저희를 믿고 맡겨주세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묘한 기대감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제가 회사 일에 관심이 없기를 바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성호가 남긴 서류들을 뒤져봤어요. 회사 관련 문서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재무제표, 회의록, 계약서들. 모든 것이 저에게는 암호 같았어요. 성호야, 이런 일들을 어떻게 다 처리했던 거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서류를 들여다봤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막중한 책임감이 어깨를 눌렀어요. 며칠 후 회계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배당금 지급 관련해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배당금이요. 성호의 지분으로 받는 돈이라고 했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지분에 따른 정당한 몫입니다.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는 돈 같았거든요. 예전에 성호와 함께 회사 모임에 갔을 때는 편안하게 대해 주었는데 이제는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밤늦게 성호의 책상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정미가 회사 일을 알았으면 좋겠다. 언젠가 내가 없어도 혼자 할 수 있을 정도로. 성호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마치 자신이 떠날 것을 예감했다는 듯한 글이었어요.
하지만 정민은 너무 순수해. 이 험한 사업 세계에 맞지 않을 것 같다. 내가 지켜줘야 한다. 눈물이 났습니다. 성호는 저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정작 저를 보호해 줄 성호가 먼저 떠나버렸잖아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유산이라는 것이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도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제가 과연 성호의 목까지 해낼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성호가 떠난 지 6개월이 지날 무렵 민수가 제 곁에 나타났습니다. 김민수. 성호의 부하 직원이었던 민수는 성호가 살아있을 때부터 저를 알고 있었어요. 회사 모임에서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정미 씨, 괜찮으세요? 처음 민수가 저를 찾아온 것은 회사 일 때문이었습니다. 성호가 진행하던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주러 왔다고 했어요. 이사님께서 생전에 이 프로젝트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민수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어려운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말해 주었고, 제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런 걸 혼자 알아가기는 힘들었는데요.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이사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입니다. 민수의 말에는 성호에 대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민수를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민수는 종종 제게 회사 일을 설명해 주러 왔어요. 복잡한 재무 상황,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 앞으로의 계획까지. 민수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정미 씨는 정말 똑똑하세요. 금방 이해하시네요. 민수 씨가 잘 설명해 주셔서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민수와의 만남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무게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민수는 회사 일이 아닌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미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하루하루 지내고 있어요.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민수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외로움이 한순간에 밀려왔습니다. 가끔 성호가 꿈에 나와요. 그럴 때마다 깨고 싶지 않아져요. 이사님께서도 정미 씨가 혼자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민수의 위로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성호가 떠난 후 누구도 제 마음을 이렇게 이해해 주지 않았거든요. 혼자 식사하는지 물어보고 몸이 아프지 않은지 챙겨주었어요. 정미 씨, 저녁 드셨어요? 아직요. 그럼 함께 드시는 게 어때요? 혼자 드시면 외로우실 텐데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1년이 지날 무렵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미 씨, 저와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 네. 결혼 말입니다. 갑작스러운 프러포즈에 저는 당황했어요. 민수 씨, 이사님께서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정미 씨가 혼자 지내시는 모습을 보기 힘들어요. 하지만 전 아직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민수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혼자 있는 것이 점점 버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좋은 사람이었고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었습니다. 2달간 고민한 끝에 저는 민수의 프러포즈를 받아들였어요. 정말요? 네.
함께 해보아요. 민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저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거라는 희망을 가졌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성호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말이에요. 민수와 재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성호와의 추억이 담긴 아파트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자고 민수가 제안했거든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만의 추억을 만들어가요. 민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성호와 함께했던 공간에서는 새로운 행복을 찾기 어려웠으니까요. 새 집은 성호와 살던 곳보다 더 컸어요. 민수가 회사에서 승진하면서 수입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인테리어도 모던하고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어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좋아요. 새로운 기분이네요. 정말로 새로운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고 밝았어요. 성호와 살던 집의 따뜻함과는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민수의 부모님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성호의 부모님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정미야, 우리 아들이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야지. 시어머니는 제가 재혼하는 것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오히려 민수가 좋은 사람을 만나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가족, 새로운 일상.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성호 생각이 더 많이 났어요. 민수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성호가 그리웠습니다. 잘 자요, 정미. 민수가 제게 굿나이트 키스를 할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어요. 성호를 배신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어떤 날은 꿈에서 성호를 만났습니다. 정미야, 행복하니? 미안해, 성호야. 나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괜찮아. 나도 내가 혼자 있는 것보다는 좋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게 나아. 꿈속의 성호는 항상 저를 이해해 주었어요. 하지만 깨어나면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악몽 꾸셨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잠꼬대를 했나 봅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슨 꿈이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거짓말이었어요. 성호 꿈을 꿨다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민수는 저에게 정말 잘해 주었습니다. 집안일도 함께 하고 제가 피곤해하면 마사지도 해 주었어요. 성호와는 또 다른 방식의 배려였습니다. 정미, 회사 일은 어때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 민수 씨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실제로 민수는 제게 회사 경영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성호가 살아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주총회에서도 제대로 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가끔 민수의 표정에서 묘한 만족감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제가 회사 일에 익숙해지는 것을 단순히 기뻐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 보였습니다. 정미,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민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요. 네. 이사님의 지분을 가지고 계시니까 당연한 권리죠. 민수의 말은 맞았어요. 하지만 왜인지 부담스러웠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남편과 함께하는 일상이 시작되었지만
완전히 새로워지지는 않았어요. 과거와 현재가 자꾸 겹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날은 민수를 보면서도 성호를 떠올렸고, 어떤 날은 성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뒤돌아보기도 했어요. 변해가는 민수. 재혼한 지 1년이 지나자 민수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어요. 회사 이야기를 더 자주 꺼내고 제 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미, 이사님의 지분 20%로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배당금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20%면 상당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어요. 민수는 점점 제가 회사 경영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음 주주총회에서는 정미 씨가 직접 의견을 개진해 보세요. 저는 아직 잘 몰라서 제가 미리 설명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의 제안은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왜인지 부담스러웠습니다. 성호는 제게 이런 것까지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몇 주 후 민수는 더 직접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정미, 회사 자금 운용에 대해 관심 가져보세요. 자금 운용이요. 네. 회사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투자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요. 그런 것까지 제가 알아야 하나요? 당연하죠. 주주로서 당연한 권리예요. 민수의 목소리에 이전에는 없던 강함이 느껴졌어요. 예전에 온화하고 조용한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사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2년이 넘었잖아요. 이제는 정미 씨가 직접 나서야 할 때예요. 민수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민수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미, 회사 경영진들이 정미 씨를 우습게 보고 있어요. 그런가요? 네. 아무것도 모르는 과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부라는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그들에게 정미 씨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해요. 어떻게요? 다음 이사회에서 강하게 나가세요. 제가 자료를 준비해 드릴게요. 민수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딘가 야심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며칠 후 민수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어요. 이사회에서 이걸로 질문해 보세요. 파일을 펼쳐보니 회사의 재무 상태와 각종 계약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이상한 부분이요. 돈의 흐름이 불투명한 곳들이 있어요. 민수가 가리킨 부분들을 보니 확실히 의문스러운 점들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아냈어요? 제가 회계팀과 친해서 조금씩 알아봤어요. 회계팀에서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아니요.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본 거예요. 민수의 대답이 애매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니죠? 무슨 목적이요? 회사를 어떻게 하려는 목적 같은. 민수의 표정이 잠깐 굳었어요. 정미, 저는 정미 씨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정말요? 물론이죠. 제 아내가 무시당하는 걸 가만히 볼 수는 없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민수가 변하고 있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예전에 온순하고 배려심 깊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 야심찬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야심의 중심에는 항상 성호가 남긴 회사와 지분이 있었습니다.
민수의 변화는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이사회에서 제가 민수가 준비해준 자료로 질문을 했을 때 경영진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었어요. 부인께서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시는군요.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제 지분이 들어있는 회사인데요. 물론입니다. 다만 조금 의외였을 뿐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불편했지만 민수가 옆에서 격려해 주었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그들도 정미 씨를 함부로 보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 후로 회사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경영진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달라졌어요. 부인, 요즘 회사 일에 많은 관심을 보이시는군요. 남편분께서 잘 조언해 주시나 봅니다. 그들의 말에는 견제하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한편 성호의 부모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미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성호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오셨을 때 민수가 옆에서 시계를 보며 빨리 끊으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새 남편은 어떠니? 너한테 잘하니? 네, 잘해줘요. 그런데 요즘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 무슨 소문이요? 내가 경영진들과 대립하고 있다던데. 그런 건 아니고요. 민수가 손짓으로 전화를 끊으라고 재촉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급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민수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왜 자꾸 전 시부모님과 연락을 하세요? 가족인데요. 이제는 제 가족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민수의 말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민수 씨, 성우 부모님도 제게는 소중한 분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과거예요. 너무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과거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예의의 문제예요. 예의보다는 현실을 보세요. 지금 회사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민수는 또다시 회사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어요. 경영진들이 정미 씨를 견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견제요. 네. 정미 씨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더 강하게 나가야 해요. 물러서면 안 돼요. 민수의 조언은 점점 과격해졌어요. 마치 회사를 장악하라고 부추기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성호의 대학 동창이 저를 찾아왔어요. 정미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성호가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 일은 정미 씨한테 너무 부담 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랬나요? 성호는 정미 씨가 회사 경영 같은 복잡한 일에 휘말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민수가 집에 돌아왔어요. 누구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성호 대학 동창 박철수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냥 안부차 들렀어요. 그럼 이제 가보시죠. 저희도 바쁘니까요. 민수가 노골적으로 손님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민수 씨요. 정미, 괜찮아요. 저 가볼게요. 박철수 씨가 떠나고 나자 민수가 화를 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을 집에 들여보내요? 성호 친구인데요. 과거 사람들이잖아요. 이제는 정리해야죠. 정리라니요. 정미 씨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과거에 얽매이면 안 돼요. 민수는 점점 과거와의 연결고리들을 끊으려고 했어요. 성호의 친구들, 부모님,
모든 관계를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회사 일에는 더욱 깊이 개입하라고 압박했어요. 내일 주주총회에서 이 안건을 강하게 밀어붙이세요.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과하지 않아요. 당연한 권리예요. 민수가 준비해준 자료들은 점점 더 공격적이 되어 갔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처음에 저에게 접근했던 것도, 결혼을 제안했던 것도 모든 것이 회사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민수는 성호가 살아있을 때부터 저를 알고 있었고,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었잖아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한 번 심어지자 계속 자라났어요. 균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것은 우연히 발견한 서류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가 회사에 간 사이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민수의 서재 책상 서랍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평소 항상 잠가두던 서랍이었는데 그날은 깜빡 잠그지 않았나 봅니다. 처음에는 그냥 닫아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서랍 속에서 익숙한 회사 로고가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서류를 꺼내 보았는데 그것은 회사의 자금 이체 내역서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성호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성호 명의요. 성호는 이미 2년 전에 돌아갔는데 어떻게 성호의 명의로 계좌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성호가 돌아간 후에도 성호의 명의로 된 계좌에서 꾸준히 돈이 인출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이게 뭐지? 손이 떨리면서 더 많은 서류들을 뒤져봤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수가 성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성호 명의로 된 각종 계약서들이 민수의 서랍에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성호 명의로 돈을 빼돌렸다고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민수는 성호가 돌아간 후 성호의 명의를 도용해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더 뒤져보니 계획서 같은 것도 나왔어요. 정미를 통한 경영권 확보 방안. 제목만 봐도 소름이 돋았어요. 1단계 정미와 결혼하여 신뢰관계 구축. 2단계 정미를 통해 회사 내부 정보 획득. 3단계 정미가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유도. 4단계 경영진과의 갈등을 조장하여 정미가 경영권을 장악하도록 유도. 5단계 정미 명의로 경영권 확보 후 실질적 경영권 행사. 계획서를 읽으면서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민수의 모든 행동이 계획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에게 접근한 것도 결혼을 제안한 것도 회사 일에 개입하라고 부추긴 것도 모두 이 계획의 일부였던 거예요. 그럼 저는 뭐였던 거지? 2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돌아온 것이에요. 급하게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정리하고 서랍을 닫았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거실로 나갔습니다. 일찍 왔네요. 회의가 일찍 끝났어요. 민수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말했지만 이제 민수의 모든 말이 거짓으로 들렸어요. 오늘 뭐 했어요? 집 청소했어요. 서재도 청소했어요. 순간 민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서재는 안 들어갔어요. 민수 씨 사적인 공간이니까요. 그렇군요. 민수는 바로 서재로 들어갔어요. 서랍을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분 후 나온 민수의 표정은
평상시와 같았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빛이 보였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미, 혹시 제 서재에서 뭔가 본 거 있어요? 아니요. 왜요? 그냥 서랍이 열려 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안 들어갔는데요. 그럼 제가 깜빡한 거겠네요. 하지만 민수는 계속 저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다음 날 민수가 출근한 후 다시 서재로 가봤지만 서랍은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새로운 자물쇠까지 달려 있었어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고 제가 그것을 알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민수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동안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실제로는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진실을 알고 난 후 저는 민수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민수 씨, 성우 명의로 돈을 빼돌린 게 사실인가요? 그날 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접 물었어요.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 봤어요. 서류들을요. 서류요. 성우명의 계좌, 인감도장, 그리고 저를 이용해서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계획서까지요.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요? 네요. 이미 다 알았으니까 어쩔 거냐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어요? 왜긴 왜예요? 돈 때문이죠. 그럼 저는 뭐였어요? 2년 동안 저와 함께한 게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거짓말까지는 아니에요. 정미 씨도 좋아했으니까요. 좋아했다고요. 네. 하지만 그것보다는 회사가 더 중요했죠. 민수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성호는 당신을 그렇게 믿었는데 이사님은 좋은 분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순진했죠. 순진하다고요. 회사 운영을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고 자신은 편안하게 살려고만 했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무것도 잘못된 건 없어요. 다만 그래서 이용하기 쉬웠을 뿐이죠. 민수는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계획을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이사님이 돌아가시면 정미 씨가 상속받을 거라는 건 뻔했으니까요. 그럼 성호가 살아있을 때도 그때부터 준비했죠. 정미 씨와 친해지고 신뢰를 쌓고요. 교통사고는요. 그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기회였죠. 민수의 말을 들으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성호의 죽음까지 기회라고 말하다니. 이혼할게요. 이혼요. 네.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이혼하면 정미 씨한테 손해예요. 손해요. 이미 회사에서 정미 씨 입지가 많이 흔들렸잖아요. 이제 와서 저 없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수는 여전히 저를 협박하려고 했어요. 괜찮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해보세요. 그날 밤 민수는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며칠 후 이혼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민수도 빨리 정리하고 싶어 했거든요. 아마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남게 된 후 저는 회사 상황을 다시 점검해 봤어요.
민수가 빼돌린 돈의 규모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변호사와 상담해봤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어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민수가 교묘하게 처리해서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고소는 할 수 있지만 돈을 되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일단 회사부터 정상화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회사로 돌아갔을 때 경영진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부인, 이혼하셨다면서요. 네. 그럼 이제 회사 일에서 손을 떼실 건가요? 그들은 제가 포기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아니요. 계속 할 거예요. 하지만 혼자서는 어려우실 텐데요. 해보겠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민수 없이 회사 일을 이해하기가 훨씬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성호가 남긴 유산을 지키는 것이 성호에 대한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밤늦게 회사 서류들을 들여다보며 하나씩 배워나갔어요. 어려웠지만 점점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민수가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히려 민수가 있을 때보다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2번의 결혼, 2번의 배신을 겪으며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설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성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호야, 이제 진짜 혼자서도 괜찮아. 당신이 남긴 회사 내가 제대로 지켜볼게.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비는 그저 비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홀로 서 있었지만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두 남자가 남긴 상처와 그림자 속에서도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진실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비 오는 날의 기억은 이제 더 이상 아픈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성장할 수 있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어요. 성호와 처음 만났던 날부터 민수와 이혼한 날까지의 기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몇 장은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성호와의 달콤했던 순간들, 결혼 준비하며 설레던 마음들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중간 부분은 절망과 혼란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성호를 잃은 슬픔, 혼자 남겨진 두려움, 회사 일로 인한 부담감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배신감과 분노로 물들어 있었어요. 민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후의 충격,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절망감이 페이지마다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 깨달았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의 사랑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성호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 주었지만 저를 너무 보호하려고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설 수 있는 힘을, 길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민수는 저를 이용했지만 역설적으로 저에게 강해질 기회를 주었어요. 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성호가 남긴 회사도 제 힘으로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성호의 부모님을 찾아뵈었어요. 정미야, 그동안 연락도 못하고 미안했구나. 아니에요. 제가 바빴어요. 회사 일이 많이 힘들지.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성우 어머니는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셨어요. 많이 달라졌네. 표정이 훨씬 단단해졌어. 그런가요? 성호가 보면 좋아할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요. 그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머니, 앞으로 자주 뵐게요. 성호 아버지 제삿날도 챙기고요. 그래, 고맙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이 흐려지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우울해졌을 텐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비는 제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성호와의 첫 만남도, 성호를 잃은 날도, 민수와 만난 날도, 민수의 진실을 알게 된 날도 모두 비 오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진정으로 혼자 설 수 있게 된 날도 비 오는 날입니다. 비는 언제나 변화의 전령이었어요. 때로는 슬픔을 가져다 주었지만, 때로는 새로운 기회를 선물해 주기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사장님, 내일 있을 중요한 회의 자료 준비 완료했습니다.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아직은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어요. 수고하셨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1년 전의 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빛이 훨씬 단단해졌고 표정도 당당해졌어요. 성호야, 민수야, 고마워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성호는 저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고, 민수는 배신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둘 다 제가 성장할 수 있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이제 저는 진짜 어른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어른 말이에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맑고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에게 필요했던 건 누군가의 보호가 아니라 저 스스로를 믿는 용기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성호는 저를 너무 보호하려고 했고, 민수는 저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제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힘을 가지게 되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웠어요. 성호가 남긴 회사를 더욱 발전시키고 싶었거든요. 경영진들은 처음에는 의구심을 보였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고는 놀라워했어요. 부인께서 이런 계획을 직접 세우신 건가요? 네, 밤낮으로 공부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그들도 저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성호의 아내나 무능한 과부가 아니라 진짜 사장으로 말이에요. 6개월 후 회사는 예전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 혼자서 해낸 일이었습니다. 성호가 남긴 일기장을 다시 읽어보며 생각했어요. 성호야, 당신이 걱정했던 것과 달리 나는 이 험한 세상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어. 당신이 지키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는 내가 지킬 수 있어. 그리고 민수에게도 감사했어요. 민수가 없었다면 저는 계속 남에게 의존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거든요. 배신은 아팠지만 그 아픔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날 밤 또 비가 내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저를 재워주는 평화로운 소리 같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각각의 빗방울이 서로 다른 길을 택하지만 결국 모두 아래로 향한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가지만 결국은 자신만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저의 목적지는 이제 명확해졌어요.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독립적인 여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비 오는 날의 기억들이 이제는 제게 힘을 주는 보물 같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배신도 모두 저를 성장시켜준 소중한 경험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성호의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성호야, 이제 정말로 괜찮아. 당신이 걱정했던 것들 모두 내가 잘 해결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사랑했던 그 순수한 정미는 이제 없어. 대신 세상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알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강한 정미가 되었어. 고마워, 성호야. 당신 덕분에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 그리고 민수야, 당신에게도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 수 있었어. 이제 저는 완전한 제 자신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의 그늘에도 숨지 않는 온전한 한 사람으로 말이에요. 비는 계속 내렸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비를 피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